새로운 세계를 여는 꿈의 물질, 상온 상합 초전도체 LK99라는 신물질을 대한민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초전도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온상합 초전도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환경에서 전자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100%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마이스너 효과, 즉 자기부상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현실화되면 세상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개발한 LK99의 초전도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만약 LK99가 상온상합 초전도체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노벨상은 물론이고 한국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영웅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 8월 초 상온상합 초전도체 LK99를 검증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샘플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975년 설립하여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측정 표준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국가 연구소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초전도체 분야 등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연구진들과 LK99 검증에 최적화된 첨단 측정 장비, 인프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연구기관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소재융합측정연구소를 중심으로 7명의 연구진들이 LK99 샘플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샘플 제작 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순도의 순물질 샘플 제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는 물질 합성 전문 연구진들이 논문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바탕으로 물질 합성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LK99 샘플을 최대한 순물질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LK99 합성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LK99 샘플 합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최첨단 측정 장비를 이용해 샘플 결정구조 분석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리소그래피 장비를 통해 온도에 따라 샘플의 전기 저항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스퀴드 센서, 즉 초전도양자 간섭 장치를 통해 초전도체에서 나타나는 마이스너 효과, 즉 반자성 특성도 측정할 예정입니다. 스퀴드 센서, 즉 초전도양자 간섭 장치는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 한국초전도저온학회에서 구성한 LK99 검증위도 이 센서를 이용해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LK99 샘플 제작과 별도로 이론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LK99의 상온 초전도체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여러 연구진들이 LK99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합성 조건 및 노하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검증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 및 시뮬레이션 결과로 상온 초전도체라고 확정지어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20여 명의 연구진들이 LK99 재현 검증에 참여해 체계적인 실험과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며 포항방사광 가속기나 연구용 원자로, 슈퍼컴퓨터 등 대형 연구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재융합측정연구소장은 LK99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 등을 갖추고 있고 자발적 참여로 LK99 재현 실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주리 주립대 물리학 및 재료과학 교수인 리드안 사키자가 자신의 견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K99에 대해 나의 생각은 변했어요. 페이먼의 말처럼 과학의 주장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알려진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이론을 매우 존경해요. LK99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처음 저항이 크게 줄어든 것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고 이를 LK99의 초전도와 불순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물질로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LK99의 저항도가 순수 구리보다 높다고 무시했지만 금속학에서는 구리 합금의 저항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샘플이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론적인 DFT 계산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들이에요. 이 결과들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LK99에서 구리와 산소 사이의 페르미 수준에서 평평한 대역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몇몇 사람들은 평평한 대역의 중요성을 무시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 초전도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평평한 대역이 있는 LK99이라는 가상의 물질은 전자와 소리 파동 포논 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연구하기에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나트릭스는 구리가 안정적일 때 납의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위치가 잘못된 곳이라고 했고, 그녀의 DFT 연구에 따르면 이 구조는 일반 반도체와 같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 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새로운 실험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서 LK99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호통의 반도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논문에서 저항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이상해요. 일곱 번째, 프라상트 자인이 구리 황화물에 대해 훌륭한 연구했어요. 그 연구에서는 이 물질을 식히면 저항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래프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아카이브에 게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LK99 반도체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의 저항을 보여줬어요. 구리 황화물은 저항이 적은 재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높은 온도에서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쁜 전도체예요. 아홉 번째, 이걸 바탕으로 LK99는 LK99 기반에 변할 수 있는 구리 황화물과 섞인 여러 단계의 혼합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은 지수 감소 함수와 단계 전환 지점에서의 헤비사이드 단계 함수를 합친 것처럼 간략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상수도 포함돼요. 열 번째,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면 이 경우처럼 더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과학의 말은 무엇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정말 그렇네요. 이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글이 올라면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